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잔치를 망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오늘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비트코인 동향은 어떨까? 분석 및 예측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월마트 CEO 등등이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의 침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뚜껑을 딱 까봤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신기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은 1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그 반면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신용카드 연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개인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강력한 소비가 나올 수 있었을까? 기사를 좀 더 살펴봤더니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Buy Now Pay Later, 지금 구매를 하고 나중에 결제를 4번 나눠서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신용카드 구매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고 돈을 나중에 내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구매들을 했다. 즉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것인데 이런 욜로적인 발상은 한국에서도 이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빚을 내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그 잘못된 습관을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번 크게 대여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그 다음으로 해서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 두툼한 양반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되는 느낌이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당장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지금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물가가 안정화가 되려면은 각 정부들이 돈을 그만 풀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BD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민간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가 넘는 상황으로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다. 금융 취약성과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가지고 거시 건정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스트림의 임원 출신이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샘슨 모어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3가지의 나라를 골랐다고 하는데 파나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거들이 또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가 되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치권의 협력 및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정치인들 중에 비트코인에 친근한 인사가 실권을 잡아줄 수 있다라면은 그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파나마. 파나마는 흥미롭다. 중앙은행이 없어가지고 비교적 빨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라면은 비트코인 도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리드완 카밀, 서자바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 비트코인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채굴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는 카밀 주지사가 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그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전쯤에 팀 드레이퍼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면 아르헨티나가 크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무시했었죠. 그때 그가 그 말을 따랐었더라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의 국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샘슨 모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지금보다 20배 이상은 가볍게 올라가서 100만 달러 그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라고 볼 수 있는 할피니가 이야기를 했었던 1000만 달러, 비트코인 개당 1000만 달러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20배 상승하는데 9개월밖에 안 걸렸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블록 보상은 12.5개였었고 많은 비트코인들이 거래소에 넘쳐났었다. 채굴은 바다를 끓게 했고 기관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었던 상황. 현재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은 블록 보상이 6.25개,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3.125개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총량은 사상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상황. 그때 당시보다 비트코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채굴도 친환경적으로다가 변했다.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상황이다. 당연히 과거에도 20배를 그렇게 쉽게 갔는데 이번에도 못 가겠느냐라는 것이죠. 해당 트윗에 딴질 거는 사람이 늘어나자 그는 할피니를 소환.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할피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비트코인 1000만 달러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은 전 세상의 모든 부의 가치와 일치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발행되고 나서 세상 부의 총합이 200조에서 300조 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보게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세상이 좀 많이 망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4만 달러 먼저 가지야. 이어서는 분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의 숫자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추 하이랜드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RSI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퓨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숏 포지션에 많이 자금들이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그래도 스퀴즈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모바일 차트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졌는데 좀 더 빠지게 될 수 있다. 36,833달러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없다라면 35,000달러 선까지도 비트코인이 범위 내기 때문에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DNR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마찬가지로 37,000에서 6,000달러 선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공유를 했었고,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20달러, 2000달러 선까지도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었는데요.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번 주에 예측을 했었던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전 고점을 쓸고 숏쟁이들의 뚝배기를 깬 다음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흘러갈,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그런 가능성을 점쳤었는데요.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8,000달러 선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 및 축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예측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38,0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그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CME 갭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38,000달러 근방까지 지금 CME 갭이 열려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갭을 한번 채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채우게 된다면 그 후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38,000달러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흘러내리느냐. 숏 스퀴즈 나오면서 가격 올린 다음에 다시 떨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반감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2016년도를 재현하게 된다면 반감기 2달 전까지 횡보를 하고 있다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2019년도를 재현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떨군 다음에 반감기 불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역사를 따라가게 될 것인가? 요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당연히 2016년도 그림을 더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2015년도, 16년도 불장 시작됐을 당시와 지금의 모습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오히려 떡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이어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한 희망회로, 아직까지는 희망회로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의별 예측들이 더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비트코인 가격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장이 시작될 것이며 가격은 떡상할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조정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지 간에 본인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해가지고 물량을 늘려가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런 식으로다가 범위 내에서 와리가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가 이번 하락을 예측을 했다가 지금 롱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2110달러까지 다시 한번 이더리움 지금 자리부터 반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체인링크 모습이 나쁘지 않다. 적어도 18달러까지는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된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시인피니티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이름. 엑시인피니티는 이번에 필리핀 택시앱인 그랩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랩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앱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어떤 파트너십이냐? 바로 그랩을 통해서 머치스토어에 방문을 하면은 그랩 포인트를 적립할 수가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념품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있긴 하겠지만은,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도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안타까운 국내 소식. 빈 껍데기 메타버스, 카카오, 한글, 컴투스 등 메타버스를 한다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다가 이번에 손해만 보고 철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컬러버스라고 해가지고 카카오의 계열사 같은 경우도 손해를 잔뜩 보고 해당 프로젝트를 접었으며 한글과 컴퓨터, 싸이월드가 함께 다시 한번 도토리 천국을 꿈꾸면서 싸이타운이라는 것을 출시했다가 1년 만에 폭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코인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출시하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투자했었던 사람들도 꽤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국내 프로젝트들 해외에서 뭐 한다라고 하니까 동네 꼬마들 축구하듯이 몰려갔다가 지금 손해를 단단히 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쯤 울상을 짓고 있겠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믿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일당 주기 광조댓을 통해서 부탁을 또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